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 이제 81차 12월 17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인데 날씨가 어두워요. 그리고 불도 그냥 꺼놓고 이 밤 늦은 느낌으로 있습니다. 요즘 사실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제가 아직까지 마케팅을 잘 못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케팅 전략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뾰족하고 단단한 송곳처럼 시장에 파고들어야만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쭉 사업을 하면서 제일 못했던 거를 뽑으라면은 마케팅을 제일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인생을 즐기기만 한 것 같아요. 그냥 마케팅 용도로는 그 어떤 채널도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되는 것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또 뭘까? 내가 준비는 해놨지만 그 준비한 걸 뛰어넘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라고 하죠. 포커스 그룹을 타겟팅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위한 고민 중이에요. 잠시만요.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어서 잠깐 껐습니다. 포커스 그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만에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트도 하나 사왔어요. 노트. 이거는 무인양품 건데 무인양품을 잠깐 홍보하자면 일본 브랜드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노트가 부드럽고 좋아요. 전 그래서 무인양품 거를 애용합니다. 네, 그래서 무인양품 가서 노트 하나 사와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좀 정리를 하려고. 이건 이제 마케팅 노트죠. 마케팅 노트. 그러고 있습니다. 제 제품을 여러분들이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이 제품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 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하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결국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고 특히나 제 채널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티랑은 좀 결이 안 맞죠. 사실 커뮤니티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다 보니까 깨달은 게 많아요.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화가 많고 세상에 분노가 많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화가 많고 또는 뭔가 답답하고 근데 소통을 하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기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또 결이 나뉘죠. 이제 트위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DC 인사이드나
아니면 디시인사이드와 뭐 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인 거죠. 누군가는 소셜 네트워크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보다도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고, 그냥 저를 위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그래서 이 시야를 나한테서 고객으로 좀 가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세그먼트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유튜브 중에서도 게임 채널, 인터넷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 게시글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뭐 본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던지 아니면은 그냥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제 거기 게시글 보면서 얘기하던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당장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FM 코리아를 보는 BJ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트위치는 뭐 이제 정리되겠지만 트게더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가령 뭐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로 또 유명해지셨죠. 그 전에도 유명했지만 침펄 토론 이런 걸로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또 끄셨으니까. 그래서 그쪽 채널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제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한테도 사실 또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은 순수하게 재밌는 채널이라서 아마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뭐 작가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편집자님, 그리고 나레이터, 다 외주로들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적어도 3명을 고용을 해야 된다, 또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고, 제가 또 하기에는 또 너무 바쁠 것 같고. 틱톡도 방법이겠죠. 틱톡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틱톡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트위터도 방법이고. 그래서 이 3가지 세그먼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을 공략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씬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로스, 성장, 그리고 해킹, 말 그대로 해킹, 성장을 해킹한다. 원래대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 성장 비용을 이제 묘수를 찾아내서 확 성장시켜 버리는 거죠.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해킹을 하고 싶은데, 크로스 해킹은 크로스 해커가 돼야 되거든요. 크로스 해커. 근데 그 크로스 해커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케팅 채널들이 되게 분산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 정량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더 묘수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80일차에 접어들면서 사실 생활 리듬이 다시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오후 1시, 2시 그쯤에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6시쯤 잤거든요. 6시에 자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한 8시, 7시 그쯤에 미팅 끝나고 일도 끝내고서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어요. 근데 한 9시, 10시쯤에 깬 거예요. 그러다가 좀만 깨어있다 다시 자야지 했는데 10시부터 또 일하기 시작해서 새벽 5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너무 집중이 잘 됐어요. 그리고 옆에 켜놓고 옆에 진격의 거인 그 마지막 시즌을 켜놓고서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걸 켜놓고서 제가 일본어를 모르지만 들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진격의 거인 마지막 내용이 정말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진격의 거인. 아, 참. 완전 딴 얘기인데 그 진격의 거인 마지막 화가 마지막 그쪽으로 가면은 진격의 거인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절망감 그런 게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인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지 하면서 처음 진격의 거인이 나왔을 때 한 10년 전쯤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이제 마지막 화쯤에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정말 진짜 명작이다. 그리고 거기 이제 주인공인 주인공하고 소꿉친구이자 사실상 연인 관계인 미카사가 있습니다. 둘의 그 사랑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애니메이션을 제가 몰입해서 보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켜놓고서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느껴지는 그런 또 풋풋한 로맨스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 가끔씩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한 2, 3주 전에는 그거 봤죠. 제가 아이유 씨 나왔던 건데 호텔 델루나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돈 벌 생각은 없고 감성 충전하기 바쁜 한모 씨. 근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새벽 작업으로 가게 되면은 매번 느끼지만 생산성이 좀 곱하기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몰입이 잘 됩니다. 대신에 이제 컨디션이 좀 낮 시간에 컨디션이 확 떨어지고 지금 오후 5시에서 6시 되고 있는데 말 좀만 했다고 또 피곤해요. 지금 원래 잠깐 자야 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지금 한 2-3시간 잤다가 또 밤에 일어나서 하다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생활 패턴이
잠을 2번에 나눠서 잤어요. 4시간, 4시간 또는 2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고쳤다가도 또 돌아가고 고쳤다가도 또 돌아가고 해서 그냥 제 원래 모드가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업 얘기를 좀 해주면은,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제가 마케팅 허접, 마케팅 멍청이, 바보, 뭐 찐따, 띨빵한 놈 스스로를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좀 밑에서부터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게 아닐까, 너무 막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다시 밑에서부터 좀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써왔던 것들을 다시 또 정리도 하고 옛날에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웹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장소도 있고 아니면 책들도 있고, 그거를 좀 다시 시작해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웃데이트 된 게 아닌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 아닐까. 저는 옛날부터 마케팅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마케팅을 좀 이상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전설적인 마케터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스 고딘이에요. 세스 고딘. 세스 고딘 씨가 책들을 쓰면은 저는 그 책을 거의 다 사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책이 뭐 많지만 보라색 소가 온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보라색 소, 이름부터 뭔가 신기하죠? 세상에 보라색 소가 있어? 무슨 내용일까? 책 겉표지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 소가 온다는. 그래서 그분의 마케팅 전략이랑 마케팅을 대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인사이트가 대단하세요. 대단히 매력적인 분인데, 근데 문제는 너무 환상적인 얘기라서 야, 이게 마케팅이지 하고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약간 현타가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좋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너무 훌륭한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현실로 이제 오다 보면은 자꾸 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략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들이 뻔한 게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 마케팅 책 오늘도 보고 왔어요. 서점에서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 합니다. 해시태그를 몇 개를 달아라. 최적의 개수는 몇 개다. 그리고 처음에 팔로우는 어떻게 만들어라. 먼저 팔로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게시글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할 수 있으면 뭐 댓글도 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내용이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가면은 뭐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쇼츠를 활용해라. 글로벌 서비스면은 글로벌 영상이라고 하면은 외국 자막을 추가해라. 인스타그램이라면은 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뻔한 내용.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남들이 하는 그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소위 말해서 정도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너무 묘수만 찾고 있는 건가? 지름길만 찾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유가 많으면 그냥 구글 광고도 해, 뭐 인스타 광고도 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블로그 광고, 뭐 온갖 채널들이 있죠. 뭐 댓글 알바, 리뷰 광고, 뭐. 근데 이것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홍보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요. 수익화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는 했어요. 그리고 이미 해놨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스타라는 게 쌓이는데 그 스타를 일정 이상 모으면은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만들고 있는데, 근데 뭐 만드는 거야. 뭐 만드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서비스는 훨씬 더 개방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 갈라파고스입니다. 괜히 이 선비 조선시대처럼 선비스러운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 가지가 꽉꽉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외 서비스를 쓰죠. 뭐 제가 뭐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온갖 형태의 그런 뭐 P로 시작하는 그런 영상, 많은 영상이 있는 서비스를 또 사람들이 즐겨서 보죠. 그리고 뭐 H로 시작하는 그런 사이트는 확고부동하게 거의 10년째 우리나라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H모 서비스도 있죠. 만화가 많은 그런 서비스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되게 자유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규칙은 남아있는 아주 깔끔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 채널들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실 그런 채널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묘하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뭐 좋은 게 많아도 그걸 제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빛을 발하려면 한국에선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여러 기준으로는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해외 법인에서 많은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무위키 같은 서비스 다 그 한국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이 쓰는데 그게 파라과이 법인일 겁니다. 그럼 다 수익이 파라과이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부가 이제 해외 국가로 빠져나가는 거죠.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정치권에서는 그런 눈치를 봐야 되니까 기준을 높여놓고 규제를 강화해놓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IT 시장에 성장하기 힘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많은 IT 서비스들이 사람들의 진짜 욕망, 그게 뭐 조금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공간인데, 그 기준점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최상위권으로 기준이 높으니까 이건 좀 세지 않나, 좀 낮춰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누군가 뭐 우리나라 로비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아니면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어쨌든 요즘 저는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 접근해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고객의 페르소나, 다른 말로 뭐 퍼소나라고도 부르는데,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고객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때 제가 만든 이 너러블이라는 서비스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기능들도 하나 둘씩 조금씩 만들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물론 장기전으로 가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전으로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트위터는 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트위터가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만들어서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대박을 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SWSC였나? 그 행사, 그 페스티벌 행사에 SXSW 행사,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음악 축제에서 좀 대중적으로 알려졌대요. 그때 이후로 이제 트위터가 쫙 올라갔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그로스 해킹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보물찾기가 또 좋은 묘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요? 제 모든 걸 걸고, 내 모든 걸 거기에다 숨겨놨다, 원피스처럼 보물찾기를 해서 한번 제대로 홍보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밑바닥서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